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정학교에서 원래 진행하던 걸 좀 잠시 중단을 하고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욕구편이 마무리가 사실은 됐고요. 이제 감정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편에 처음으로 다루려고 했던 건 원래 불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감정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며 감정과 욕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돼서 감정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이론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다 보니 여러 불안한 감정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불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이 불안적인 증세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조금 설명해주고 나도 조금 마음을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시국에 내가 피해 입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드리고자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아주 짧게 평소처럼 한 2-30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감정학교하고는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또 4강에서 5강 정도를 따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불안이 왜 생길까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호르몬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욕구와 관련해서의 감정 형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감정 상태의 변화, 불안한 감정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으로 호르몬에 관련한 그 원리들을, 감정이 생기는 원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인지라는 게 있어요. 인지라는 게 먼저 생겨요. 생각이죠.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데서 와요. 정보로부터 생각이 옵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또 어디서 올까요? 정보는 상황에서 와요. 상황이 먼저 벌어져요. 상황이. 좀 이거를 아시죠? 상황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정보가 되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정보가 인지가 됩니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감정이 돼요.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정보로 들어와요. 그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인지가 돼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감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의 경우는 이래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걸 봤어요. 이것도 불안한 정보값 상황 1이 됐어요. 교통사고. 불안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교통사고 상황 1. 불안한 정보 1.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2.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짜증을 내요. 아내가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 뭔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정보 3.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정보 4. 이런 우리를 불안하게 할 만한 정보들이 계속, 상황들이 계속 있죠. 근데 이 상황이 상황으로만 온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그걸 모르면,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모르면 그건 불안한 상황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불안한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어쨌든 상황만 벌어진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보화돼서 나한테 들어와요. 이제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지해요. 요 과정 중에 뭐가 발생하냐면, 요 과정 중에 분석이 발생을 합니다. 분석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발생을 해요. 이때 이 분석하는 과정 중에 사람마다 분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분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성향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부정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해요. 부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분석도 있어야 돼요. 다 긍정적으로만 분석하면 매우 잘못된 분석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해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벌어졌어요.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확진자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데 그 확진자가 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긍정적으로만 정보화 시키는 거죠. 정보를 긍정적으로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병에 걸릴 리가 없어. 그리고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또 씻지도 않고 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높은 데서, 어린이들의 경우는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부정적으로 정보를, 그러니까 상황을 부정적으로 정보화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겠죠. 물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가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것들이 생각의 깊이나 이런 거에 차이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를 발생시켜서 이걸 부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요쯤 될 거예요. 요쯤, 감정으로 가는 요쯤에 여기 코르 붙이기도 하는데,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불안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높을수록 불안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가 한 2m 돼.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다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코르티졸이 굉장히 높아서 많으면 절대 안 다치죠. 30cm 높이에요. 30cm 높이인데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30cm 높이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코르티졸이 막 만땅.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르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코르티졸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 감정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불안도 이 코르티졸이 형성을 하는데, 이게 만땅으로 많아지면 30cm, 50cm 절대로 다칠 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난 다칠 거야. 여기서 내려가면 다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예 없으면 10m 높이에서도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르티졸이 너무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돌아다니는 병원에서도 장갑도 안 끼고 씻지도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가서 안고 만지고 씻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귀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너무 높으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높으면 우리 동네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난 집안에만 있어요. 집안에만 있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비말을 통해서, 체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정보까지 왜곡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코르티졸이 너무 많으면 이게 공중에 떠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쟤 지금 밖에서 만지고 와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또 의자를 만진 거 아니야? 계속 씻는 거죠. 불안하니까 계속 씻는 거죠. 이게 너무 많으면 모든 거를 다 불안해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코르티졸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코르티졸이 너무 없어도 안 되겠죠. 적절해야 내가 균형 있게 불안해할 만한 것들을 불안해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불안하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르티졸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이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을 형성하게 만드는 이 코르티졸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이 정보 하나만 더 드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감옥에서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코르티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할까요? 코르티졸이 없는 사람들이. 코르티졸이 없는 사람들을 검사해봤더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검사해봤더니 코르티졸 없어요. 경계심이 없는 게 경각심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범죄를 할 수 있고 내가 잡힐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범죄를 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코르티졸이 너무 높으면 강박적이 되겠죠. 불안이 깊어지면서 강박적인 성향을 갖게 되겠죠.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럼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이 되냐면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들이 정보화가 되죠. 이 불안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많아지겠죠. 이 부정적인 정보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코르티졸이 1이 입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수치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 하나 1로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를 봤어. 정보 하나. 부정적인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코르티졸 1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코르티졸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까지는 내가 적절한 불안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코르티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긍정적인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있어서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다. 혹은 예전에 한번 강의했을 때 얘기했던 BDNF라고 하는 그런 전달물질이 있어서 이 코르티졸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 코르티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세라토닌이나 BDNF 같은 그런 긍정적인 그 화학 물질들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코르티졸 한 3, 4 정도 수치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정보값 하나가 왔어요. 교통사고 난 걸 봤어요. 1.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정보가가 왔어요. 2.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라는 정보가가 또 왔어요. 3.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쉬게 됐어요. 그 부정적인 정보가 4.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코르티졸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가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딸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살짝 다쳤어요. 5. 4쯤에서 3, 4에서 위태위태하다가 여기에서 5에서 터진 거예요. 5에서 딱 터지면서 폭발하는 거죠. 막 이렇게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피가 나고 있어. 여기서 피 나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하나에서만 내 불안은 조성된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나의 코르티졸, 불안을 작용시키는 코르티졸은 점점 이미 올라와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불안을 형성하는 정보들이 계속 넘쳐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걸 경계하기 위한 적절한 코르티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보를 계속 국가에서도 업데이트하고 나도 계속 확인을 하죠. 그 정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넘쳐나죠. 이 정보들이 계속 넘쳐나면서 우리 안에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이미 많고 그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코르티졸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공포가 되면서 이 공포를 억누를 수 있는 다른 긍정적인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세라토닌이나 BDNF와 같은 이 코르티졸을 저항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거 뭐 잠을 자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누군가하고 앉거나 뭐 평안하게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데서 발생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방어막을 쳐줘야 되는 내 몸 안의 긍정적인 호르몬들인데 긍정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인데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부정적인 정보값들이 계속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계속 작용시키는 속도가 요즘 같은 시대는 점점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값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불안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확진이 됐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 뉴스들로도 나와요. 이제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믿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전에 코르티졸이 낮을 때는 이게 거짓 뉴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안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짓 뉴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거짓 뉴스라는 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거기에 동조해요. 이미 나는 불안했고 어차피 불안한 내용을 조장하는 거짓 뉴스인데 불안한 내 감정이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뉴스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조성된 불안이 내 불안과 통하는 정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불안하지 않을 때는 믿지 않았을 정보가 이미 불안해진 나의 마음 상태에서 내 불안과 동조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불안한 정보가 오면 그런 정보를 더 잘 믿고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한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불안한 정보들을 많이 왜곡해서 입력시킬 수 있는 불안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들이 생성되는 거죠. 거짓 뉴스들을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짓 뉴스들을 더 많이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모임들이 취소가 되죠. 뭐 교회의 경우 예배도 취소가 되고 학교 개강도 미뤄지고 이게 전부 다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코르티졸을 높일 수 있는 정보값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값들이 다 올라가면서 내 불안이 상승하잖아요. 정보와 인지 능력이 높을 때는 정보와 인지 능력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요소들이 더 높아지면 이 감정이 인지를 컨트롤 해버려요. 여러 정보값들, 불안한 정보값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불안한 정보값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안에 불안들이 점점 높아지면 나중엔 이 불안이 들어오는 정보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정보를 다 받아들이게 돼요. 모든 평범한 정보인데도 그걸 불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심정과 감정이 안절부절하게 되고 뭔가에 집중이 잘 안 되게 되고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이 많아지고 쓸데없는데도 의심. 이제 이것과 상관없는 거에도 불안해하고 이것과 상관없는 것도 의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 불안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되죠. 근데 인지가 바를 때는 이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손을 씻으면 되고 집 밖에 가능하면 안 나가면 되고. 그런데 인지가 이제 조금 이 감정이 압도를 하면서 인지를 압도하면서 감정의 인지를 막 바꾸면서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 인지를 바꿔서 그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내게 돼요. 이를테면 뭐 구술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 안 하던 사람이 뭐 혹은 지금 빨리 그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어. 그리고 막 청와대를 간다든지 뭐 어떤 자기가 뭐 이런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법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불안이 높아지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없게 되죠. 불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감정들도 다 이런 경로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인 감정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과정은, 그러나 이제 긍정 감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같지만 설명 방식은 매우 달라져요. 나중에 같이 가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결국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모든 거를 다 의심하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짜증도 많아지고 소통도 잘 안 되고, 혹은 안 그래도 불안하거나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더 커지게 돼요. 정신을 바로잡고 이럴 때는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다른 좋은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좋은 호르몬들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영화들, 평안한 영화를 보든 세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단정하게 씻은 가족들끼리 또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때는 그 불안 상황으로 노출해서 내가 생각한 불안보다 그렇게 큰 불안이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직면하고 노출해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습니다. 객관화돼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해준 방법들만 지키면서 외출을 자제하라 그러면 외출 자제하고, 집안에서 그러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냥 그것들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을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안 그래도 강박이나 불안이 있거나 우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인지를 더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더 부풀려져서 극단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불안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잘 잡으시고 평안한 마음을 좀 갖기가 돼요. 조금 좋은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방법이고요. 글쓰기 치료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방법인데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글을 써보시는데 그날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글, 혹은 그날 즐거웠던 일, 이런 것들을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즐거웠던 일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즐거웠던 일 하나, 길게 쓰지 말고요. 한 3-4줄? 하나 쓰는데 한 10분. 그래서 한 2개 정도. 다 합쳐서 한 20분 정도, 시간 투자 많이 안 되죠. 많이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쓰고 그거를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할만하시면, 좀 내가 글을 좀 그냥 그래도 좀 쓴다 라고 할 땐 이게 좀 할만하시면 그렇게 쓴 글을 3개로 분할을 해보세요. 3개로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시냐면 상황, 지금 이 화면을 거꾸로 써도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요. 이렇게 못 쓰진 않아요, 글씨를. 그리고 생각, 상황, 생각, 그리고 감정. 이 3가지를, 자기가 썼던 글을 이 3가지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생한 상황만, 여기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을 아예 빼요. 상황만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네에, 인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상황만. 그리고 생각을 분별해내요. 그 전체로 쓴 문장에서 나는 그 확진자가 뭐 내가 사는 동네에도 거쳐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이 정도 쓰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다. 뭐 더 길게 쓰는 게 좋죠. 예를 든 문장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분별 없이 그냥 쫙 한번 써내려가고 그걸 분리를 해봐도 좋고요. 따로따로 이거를 써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불안하다라는 감정을 느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이 감정을 느낄 만한 생각은 사실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주 작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전문가와 함께 하면 더 잘 분류해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기는 한데 혼자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글쓰기 치료는 혼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입니다. 이렇게 좀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이러면 혹은 짜증이 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러면 짜증이 났던 일들을 다 한 번씩 써보시고 이걸 다 분류를 해보시면 내가 쓸데없이 감정이 이랬구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혹은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생각이 다 없어져요. 생각이 다 네, 생각이 없었네? 상황에서 바로 감정으로 갔네? 그럴 때는 생각을 그 중간에 잘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이게 너무 급진적인 감정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일기를 한 번씩 감정 일기를 한 번씩 써보시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세 개를 분류해서 그냥 아예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고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 불안했던 상황과 편안했던 상황을 다 써보실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은데 내 생각이 자꾸만 불안한 상황들로만 들어간다면 그 불안했던 상황들을 써서 이렇게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